대표님, 정책자금 중에서 우리 대표님들 많이 신청하는 자금 뭐 있어요? 맞아요. 소상공인 시장공단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상공인 시장공단 자금 누구나 신청하면 누구나 될까요? 나는 매출이 꽤 많으니까 무조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데요, 그렇게 신청했다가 탈락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심지어 한번 잘못 신청하면 6개월 동안은 재신청이 안 되는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15년째 중소기업을 컨설팅하고 있는 중소기업 상담회사 부자사장연구소 이규황 소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대표님들 관심 많아 하시는 정책자금 이야기인데요. 정책자금 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소상공인 시장공단 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장공단 자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과 같이 연초에 시작하는 가장 대표적인 자금이죠. 자영업자분들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기업들 운영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신청하고 계시죠. 그런데 소진공 떨어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결정적인 포인트 3가지를 안내해 드릴게요. 이거 주의하지 않으면 소진공 떨어질 수 있다. 3가지. 첫 번째로 대표님이 중요하신 거예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나는 매출이 그래도 소상공인들 중에서는 좀 괜찮으니까 나는 무조건 되지 않겠어 라고 접근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소진공 자금은 우리 대표님의 신용점수도 같이 보고 있거든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번 돈이 얼만데 내가 매출이 얼만데 라고 하셔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대표님 신용점수가 낮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매출 심사에서는 별로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 회사만 보고 주는 그런 자금의 성격이라기보다 이름 자체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자금이잖아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뭐예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도 중요하지만 대표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소상공인이 뭐가 있어요? 대표님이 다지. 그러니까 대표님의 신용도를 더 높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법인 사업자니까 내 신용도가 안 들어가겠지? 그렇지 않아요. 정리하자면 우리 회사가 매출이 좋고 재무제표가 좋더라도 우리 대표님이 혹시 연체 이력이 있거나 대표님이 만약에 신용도가 완전 낮아버리거나 대표님한테 혹시 압류, 가압류가 걸려있다거나 뭐 이런 대표님 개인적인 사건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내가 매출이 좋고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가 좋더라도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요. 꼭 소진공 자금 신청하실 때는 다른 데보다도 더 빡세게 내 개인의 신용점수와 개인의 압류, 가압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작은 회사들 주는 거잖아요. 작은 회사들 주는 건데 작은 회사에서는 이런 재무제표나 이런 서류들이나 이거 다 믿을 수 있겠어요? 대표님이 더 중요하신 거예요. 자, 2번째입니다.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대표님들이 나는 기존에 대출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대출이 얼마나 많느냐 적느냐 물론 중요하죠. 물론 많느냐 적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 플러스해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대출이 어떤 대출이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저희 집 담보대출로 은행에 대출 1억이 있습니다. 이것과 제가 있잖아요. 당장 급해서 카드론으로 한 500만 원 정도 썼어요. 라고 하는 것과 어떤 게 더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금액으로 치면 은행 대출 1억 원이 훨씬 크지만 이 1억 원은 어디 있는 거예요? 1억 원은 1금융권 은행에 담보대출로 있는 거예요. 담보대출로 있기 때문에 이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카드론 500만 원은 이건 1금융권의 대출도 아니고 그냥 카드론이잖아요. 대표님 신용대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출을 심사해주는 심사관들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아니 돈 500만 원이 없어서 카드론까지 썼단 말이야? 이렇게 어려운 회사를 우리가 도와주면 될까? 안 되겠다라고 평가를 해서 여기서 탈락을 시켜 버릴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자금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나온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나가는 소상공인들을 도와서 이분들이 더 성장하게 하자라는 성장지원금의 개념이 더 강하기 때문에 당장 내가 현금이 모자라서 500만 원 대출을 카드론으로 썼습니다. 이런 대표님들은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 말씀드릴게요. 내가 있잖아요. 세금이 아주 조금 세금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안 됩니다. 실제 사례 말씀드릴게요. A라는 대표님 있습니다. 대출이 나온다고 확정까지 돼 있었어요. 이 A라는 대표님이 잠깐 해외를 갔다 왔어요.
잠깐 한 보름 정도 일이 있어서 해외를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내가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못 낸 세금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해외에 있는데 뭐 대단한 거면 처리를 했겠지만 기껏 뭐 10만 원, 20만 원 그런 뭐 몇십만 원, 몇만 원 단위의 세금을 신경 못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나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세금 안 낸 것들이 일단 체납으로 잡혔잖아요. 체납 이력이 떠 있는 것 때문에 해외에 나가기 전에 얘기가 다 끝나서 대출 해줄게요 라고 했던 대출이 못 나왔어요. 대박이죠. 자, 두 번째 사례 말씀드릴게요. 어떤 대표님은 대출이 나오기로 또 확정이 돼 있었습니다. 대출 해줄게요까지 확답까지 받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돈 주기 전에 우리 대표님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은행에서 대출 심사 쭉 해놨는데 기표하기 전에 돈 나가기 전에 그 사이에 이상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사이에 막 다른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체납이 있을 수도 있고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대출 해주기 마지막에는 꼭 한 번씩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가 잡혔냐면 우리 대표님 자동차 범칙금 같은 그런 지방세 조금 안 낸 거 있었어요. 조금 그 과태료 같은 거 있잖아요. 과태료 같은 거. 그 몇만 원 안 낸 게 그때 툭 튀어나와 보니까 그 몇만 원 돈 안 낸 것 때문에 대출이 또 안 나왔습니다. 이게 이 대표님이 의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진짜 꼼꼼하게 따지지 않아가지고 그냥 지나쳐버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범칙금 같은 항목의 그런 지방세 몇만 원 때문에 몇 억의 대출이 부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처럼 세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소진공 자금은 절대로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세금이 좀 밀렸는데 조금이에요. 제가 자금 나오면 그때 낼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런 정책 자금을 활용하실 거고 소상공인 시장공단 자금을 들어가실 거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대표님 개인 세금과 우리 회사의 세금은 무조건 정리해 놓으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정말 어떨 때는 우리 가족이 있다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야 네가 좀 돈 좀 빌려줘 아니면 네 이름으로 대출이라도 좀 받자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세금 갚고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꼭 내 세금은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진공 자금이든 중진공 자금이든 이게 국민의 세금 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그 세금이라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혜택이 간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는 정부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정책 자금을 받을 거야, 1금융권 대출을 받을 거야, 나는 좀 좋은 대출을 받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세금은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애초에 내가 정책 자금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신청하고 노력은 하셨는데 결국은 업종이 안 맞아서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자, 어떤 업종이 안 되는지 공문 보시면 다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신청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어떤 분들일까요? 예를 들어서 인형 뽑기 하는 사업 있잖아요. 이거 오락실로 신고하신 분들 있죠. 오락실 잘 안 돼요. 오락실로 신고하면 안 되고 도박, 탕락, 사치, 유흥 이런 업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무리 소상공인 시장공단 자금이라도 안 되니까요. 그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한 사업장이라도 내가 매출이 여러 가지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구매도 있고 제조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랬을 때는 내 매출액에서 가장 높은 금액에 있는 그 업종이 주 업종이니까요. 내 주 업종을 꼭 확인해 보시고 소상공인진흥공단 자금의 신청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꼭 확인하셔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있겠죠. 내가 두 가지 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하나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업종이야. 또 하나는 신청할 수 있는 업종이야.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신청할 수 있는 업종의 매출액이 50% 이상이 된다고 하면 주업종은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얘 가지고 신청하시면 가능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팁을 드릴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해하셨죠? 또 하나는 내가 매출 신고를 할 때 있잖아요. 정부에서 좋아하는 매출 신고 업이 있을 거고 정부에서 싫어하는 매출 신고 업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에 해당되는 업이 있고요. 해당 안 되는 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업을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신고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내가 인형 뽑기 기계 같은 거 있죠. 인형 뽑기 기계 쭉 올라와서 찡찡 이렇게 하는 거. 그 인형 뽑기 기계를 제조를 하는 업을 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자칫하면 유흥, 향락, 사치 이쪽으로 빠져서 정부에서 싫어하는 업종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기계잖아요. 그냥 기타 기계 제조업으로 한다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기타 기계 제조업은 정부에서 좋아하는 거, 유흥, 향락, 사치 이거랑 별개의 업으로 등록이 되는 거고, 이거를 오락기 기계 제조업 아니면 이걸 뭐 인형 뽑기 제조업 이렇게 해버리면 자칫하면 유흥, 향락, 사치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유의하셔가지고 사업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할 거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부에서 좋아할 만한 쪽으로 행정 업무 업종 코드를 정해놓고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대표님, 솔직히 소진공자금 신청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신청하는 것부터가 진짜 전쟁터잖아요. 이번에 1월 달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 중에서 혁신자금 10분 만에 마감된 거 아시죠? 신청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것부터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뚫고 우리가 겨우겨우 신청에 성공을 했는데 정작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준비가 안 돼서 떨어지면 그거만큼 에너지 낭비에 속상하고 허탈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거든요.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6개월 동안 신청이 안 되잖아요. 재신청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장 대표님은 돈이 필요해서 정책자금 지원했을 텐데 반년 동안 손발이 묶여버리는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 대표님들이 조금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신청하시기 전에 이제 2월달 거 신청하기 전이잖아요. 2월달 자금 신청하기 전인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고 2월 2일부터 잘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부자 사장 되시고 사업 잘 하셔서 그 다음에 사업을 기반으로 자산가까지 되셔야 되거든요. 사업 잘 하셔서 자산가가 되시는 그날까지 저희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부자 사장 되려면 부자 사장 연구소 감사합니다.